24번, 25번, 얘네가 이게 10등이고요. 2, 4, 1, 3. 2, 4, 1, 3 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1 모의고사에서 역대급 지문이라고 봐도 돼. 고3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지문은 없거든.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됐는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이 지문은 좀 오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해하려면은 몇 개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헌법이 뭐니? 헌법이 뭐야? 헌법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니? 헌법은 무슨 내용이 나와?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가게 만들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일단 써놓은 게 헌법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 뭘까요? 헌법 제1조 1항이 뭐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은 뭐야? 그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봐, 나도 까먹었어. 다 까먹어. 두 번째 항은 국민, 그리고 권리, 국민이 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라는 국민으로 구성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 왜 헌법 이야기를 한지 알겠죠? 1항, 2항, 3항에서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국민의 권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 자, 혹시 이 지문에서 읽으면서 아, 이것들 좀 대조시키면서 읽어야겠다 느낌 드는 애들 있었니? 읽으면서? 그치? 일단 밑줄 쳐놓은 경계랑 분리이론, 일단 요걸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쵸? 사회적 제약이랑 특별한 희생, 그것도 대조를 시켜야 되고, 1항, 2항, 3항 중에서도 대조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용, 사용, 제한으로도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죠.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읽으면서 아, 이렇게 좀 편가르기를 하는구나. 편가르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려운 지문일수록. 왜 그러냐면은 지문이 비문학에서는 이렇게 쭉 읽었을 때 아 하고 이해가 되는 지문일수록 쉬운 지문이고요. 이렇게 해서 안 읽히는 지문일수록 어려운 지문인데, 이 지문은 여기에 해당할까 안 할까? 여기에 해당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을 작년부터 좀 달라졌어요. 작년부터 문학에서도 난이도 조절을 되게 잘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난이도 조절은 비문학에서 지문을 섞어버리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문을 섞어버리니까 우리는 그 섞여버린 지문을 통해 가지고 마치 그런 거야. 퍼즐을 이렇게 쫙 뿌려놓으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맞추잖아. 해본 적 있니? 해본 적 있어? 어떻게든 비스무리한 거 해가지고 여기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맞추잖아. 그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연결짓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핵심적인 키워드들은 대충 감이 오는데 걔네들을 제대로 확정을 안 지으면은 하위 서술이나 수식되는 애들에서 나오는 많은 용어들을 이렇게 편가르기를 못해요.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하나의 큰 상위어 있지. 상위어라고 하는데 제일 위에 이제 대장 용어가 하나가 있고 그 대장 용어 아래에 쭉 묶인단 말이야. 집합으로. 그 작업을 해주려면은 핵심적인 용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어떻게 읽냐면은 비문학 내가 잘 못한다 그러면 표시를
나중에라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표시를 해주셔야 되냐면 동그라미 표시랑 세모 표시랑 체크 표시 이렇게 3개 정도만 해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표시는 어디에다가 하냐. 근데 이거는 알아둬야 된다. 이거를 하면서 읽는 게 좋은 읽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틀을 잡아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교통사고 나서 재활훈련 하는 사람들도 이러고 짚고 하잖아. 짚고 하다가 계속 짚으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지. 안 짚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동그라미 표시해야 되는 용어는 누군가의 이름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고유명사 들어가겠고요. 근데 뭐 고유명사라고 하면은 뭐가 고유명사인지 알겠니? 따옴표 쳐진 용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념 정의해주는 용어 들어가고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 정의해주는 용어는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따옴표 쳐진 용어도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헌법 제 몇 조 몇 항 이런 녀석들도 해주시고 책 이름, 사람 이름 이런 것들 표시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 잘 하시면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지문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요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로만 지문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간단하게. 좀 이따 같이 해볼 거야. 그리고 세모 표시는 역접해서 하는 거죠. 역접은 왜 표시를 해야 될까요? 주제가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이야기했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를 시키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라는 말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말을 빡 넣을 때 역접,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리고 체크 표시는 이것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애들한테 해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열거되는 애들한테만 해주세요. 열거되는 애들한테만.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나중에 지문을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문단별로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문단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려면은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막 긴 줄글 판서식으로 빡빡빡빡 하면 안 돼. 최대한 더 간단할수록 더 좋은 거야. 왜? 이 문단 정리를 하는 의미가 뭘 것 같니? 이 지문을 완벽하게 옮겨 쓰는 게 아니에요. 더 완벽하고 더 자세하고 더 많이 쓰려면은 그냥 어렸을 때 신문 사설 베껴 쓰는 것처럼 지문 베껴 쓰면 돼. 그게 아니야. 이 문단 정리의 의미가 뭐냐면 요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실제 시험에서 내가 읽고 나서 머리에 남게 돼요. 그거 이상 안 남아. 여기서 뭐 머리에 남은 거 있어? 읽고? 뭐 1항, 2항, 3항 그냥 이런 단어들만 머리에 남지 않았니? 자, 펜 드시고요. 펜 드시고요. 14페이지에 빈칸이 많죠. 거기에다가 같이 지문 정리를 해볼 겁니다. 다 쓸 거예요. 다 쓸 거야. 보자. 자, 1문단에서는 중요한 단어 일단 2개 나오죠. 따옴표 쳐져 있는 2개 단어.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빨간색으로. 손실보상 청구권 그리고 특별한 희생 나와 있죠. 따옴표 쳐져 있는 거. 그 2개 동그라미 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줄 봅시다. 공익을 위한 적법한 자, 공익이 있고요. 그리고 적법이라는 게 뭐니? 법 위반 안 했다라는 거예요. 법 위반 안 했다. 적법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작용이래요. 행정작용은 뭘까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가를 하는 거지.
나라에서 뭘 했길래 특별한 희생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땅인데 내가 못 쓰고 나라가 썼다 이거야. 근데 우리 옆집 땅은 안 썼네? 그럼 특별한 희생이지. 그치?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희생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요 조건들이 전부 다 만족되면은 손실보상 청구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이 생겨요.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라는 녀석은 지문 보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자, 그럼 보호할 필요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보호할 필요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해? 법에 써져 있어야죠. 법에 써져 있어야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 가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은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들을 동원한 경우 원래 이 의료기관은 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를 받으려고 이것들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병원들 전부 다 여기에 동원됐다 이거야. 그럼 보상을 받겠죠.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문단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랍니다. 공적 부담의 평등을 좀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적 부담의 평등. 공적으로 부담하는 행동에 대한 보상을 평등하게 해라? 혹은 공적으로 어떤 일을 부담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아까 말했듯이 내 땅은 갖다 썼어. 근데 옆집 땅은 안 썼어. 그러면은 나만 손해보고 옆집은 그 사이에 그 땅 가지고 돈 벌었네? 나한테 좀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나라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내 땅 일부를 잘라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요런 게 이제 공적부담의 평등이라는 겁니다. 공적부담의 평등을 위해서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예요. 헌법상 권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이 손실보상 청구권에서 나온 요 손실이라는 녀석은 남들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훨씬 더 손해를 봤다 이거야. 손실을 봤다 이거야.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나라가 써서. 그래서 나라가 나에게만 손실을 입힌 경우입니다. 나라가 나에게만 손실을 입힌 경우.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은 또한이라는 접속사로 요 이야기에서 쭉 이어지죠. 그쵸? 특별한 희생에서 이어져요. 헌법 제23조 제3항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좀 이따가 동그라미 칠 건데 1항이랑 2항도 있죠. 근데 생각을 해봐. 1항, 2항, 3항 중에 뭐가 먼저 만들어졌을까? 1항이 먼저 만들어졌겠지. 그럼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애를 제일 먼저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1항이 만들어지고 2항이 만들어지고 3항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1항과 2항을 전제로 깔고 3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항을 먼저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항이 나와? 1항과 2항이 나오지. 그럼 반대 순서로 되도 되니까 당연히 뭔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헌법 제23조 제3항 가보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수용 사용 제한에 체크 한번 해볼까? 수용 사용 제한? 요 뒤에 나오죠. 체크만 하고 갑시다.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침해. 자, 23조 제3항은요. 공용침해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법률에 써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는 좀 보일 거예요. 1조 1항 내용이 뭔가요?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리고 2항은 재산권은 공익에 적합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 보장된 재산권,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보장된 범위를 초과해서 나라가 뭔가 침해를 해버렸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규정이 있어야겠죠. 법률에 규정이 돼야 돼요. 1항과 2항을 깔고 나서 3항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읽어보자. 공용침해 중에 수용이랑 사용이랑 이 공용침해는 수용이 있고요. 사용이 있고요. 침해가 있습니다. 요 셋 당연히 비교하는 문제 나와야 돼요. 왜?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해주고 끝낸 게 아니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잖아. 그러면은 얘들 공통점이 있나? 차이점이 있나? 이런 걸로 문제를 내야겠죠. 그리고 수용이란 국가로 이전하는 것,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도로보상 같은 거예요. 도로보상 같은 거. 그리고 사용, 이건 잠깐 쓰는 거. 그리고 침해 아니죠. 제한이죠. 미안. 제한.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재산권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이다. 한편 제23조 제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돼야 된다는 불가분 조항이라고 합니다. 얘는 불가분 조항인데 불가분의 뜻이 뭔가요? 불가분이야 아니면은 불가분이야? 불가분입니다. 불가분. 그래서 무협지 이런 거 보면은 막 무당파 이런 게 나옵니다. 화산파, 무당파. 요즘에 뭐 웹툰 화산귀환 되게 유명하지 않니? 나는 그거 웹소설로 봤는데 거기 몇 화까지 나왔나? 웹소설이 1000몇백 화까지 나왔는데 한 500화부터 이상해져가지고 그만뒀어요. 아니 왜 자기 화산파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물 건너서 다른 적군의 영역으로 도착하는 데까지 왜 30화를 쓰는 거야? 너무 늘려가지고 그만뒀어. 근데 웹툰은 재밌다고 하더라고. 거기에서 그런 무협지 같은 거에서 보면은 장문인, 제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장문인이 하는 말이 불가라는 말을 합니다.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 따라서 B 부분이죠. 공용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돼야 된다. 자, 3문단 넘어갑시다. 그러나에 세모치고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 그러나의 의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러나. 왜 그러나일까요? 왜 그러나일까요? 지문 내용을 근거로 그러나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러나인지 이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니?
이 지문이 문제를 내기 위한 글입니다. 문제를 내기 위한 글이고 어떤 논리학 글들 같은 경우에는 50페이지짜리 하나의 증명을 3, 4줄로 압축해 놓은 국어 지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되거든. 이 그러나 이후에 뭔가 되게 많은 말들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접속사가 틀릴 일은 없거든? 이 그러나를 읽고 나서 3항이랑 1항, 2항을 서로 반대되는 편이라고,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지, 이걸 표지라 그러거든요. 이 표지를 보고 어쨌든 간에 3항의 내용이랑 1항과 2항의 내용을 글쓴이가 서로 다른 편으로 규정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좀 이따가 이제 지문 내용 좀 넘어선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헌법은 제23조 제1항 나왔죠? 동그라미 치세요. 23조 제1항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재산권은 국민의 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법률로 구체화된다.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살짝 느낌이 와요. 23조 1항 내용이 재산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그쵸? 국민이 보장받는 권리야. 근데 23조 제3항은 국민의 보장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근데 침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갈라놓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잘 이해도 해야 돼. 또한 제2항. 자, 1항이랑 2항은 또한으로 묶였죠? 23조 제2항입니다. 이번에는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니? 공공복리의 맞게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파티 갈 때 드레스 코드가 있는 파티도 있습니다. 옷은 지가 맘대로 입어도 되는 거지. 근데 이 파티에 갈 때는 그 뭐라 그러니? 영어로 뭐 OOTD라 그러나? 그런 거에 맞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땅이라고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없을까요? 내가 무조건 내 땅 그냥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뉴스가 났었어요. 자기 땅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땅도 아닙니다. 아무튼 땅에다가 폐기물을 엄청나게 많이 매립을 해가지고 썩은 물이 온 동네랑 하천까지 다 흘러 들어간 거야. 그거는 재산권을 자기가 행사했고 별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문제가 많죠. 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든. 그래서 1항에서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은 이렇습니다.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2항에서 추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재산권은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진짜
보장을 해주는 권리입니다. 보장을 해주는 권리인데 공공복리에는 맞게 써주세요. 자, 이제 3항으로 올라갈게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나라가 침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요. 1, 2, 3 순서입니다. 1, 2, 3 순서. 특히 지문,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은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내에 있다면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자, 사회적 제약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요. 보상 대상이 안 된다.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이랑 3항 내용은 비슷해요. 만약 나라가 잘 들어 여기 봐 잘 들어 만약 나라가 침해를 했어. 근데 그 침해가 적절해. 그럼 2항에 의해서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야. 나라가 만약에 침해를 했어. 근데 그 침해가 너무 오바야. 그러면 3항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대기업 법무팀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가는지 아니? 대기업 법무팀에? 재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세금이죠. 어떤 세금일까요?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니까 내야지 그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상속세 법률이 20년, 30년 주기로 점점 보완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재벌가의 상속에 의해 가지고 기존 상속법에서 벌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상속을 하는 거야. 그럼 상속세를 안 내도 돼. 근데 그 상속세가 얼마겠어? 몇백억, 몇천억이 된다고. 그거를 어떻게든 받아가려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그걸 회피하려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대기업 법무팀에 왜 초천재들을 데려가겠어? 그 법망을 돌아갈 만한 사람들을 뽑는 거죠. 너네 그리고 남자애들은 나중에 군대 가야 되잖아. 군대도 몇 년 단위로 계속 공익 그리고 면제 조건들이 바뀝니다. 왜? 왜일까요? 응? 그치. 이상한 방법으로 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보통 이게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빼는 사람들은 보통 사회의 기득권층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상한 방법으로 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뭐야? 외국 국적 취득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에게 상속세는 100%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못해. 95%인가 100%를 뜯어가요. 왜?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군대 가라. 이런 말이죠. 이런 말. 그렇습니다. 나 때까지만 해도 좀 마르면은 공익 뜰 확률이 되게 높았어. 근데 이제는 진짜 걷지도 못하는 거의 기아 정도가 돼야 공익이 뜨더라고. 매년 몸무게 제한이 낮아지더라. 이제는 굶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도 요즘엔 십자인대는 아직도 이제 공익이나 면제 대상인데 우리 때는 일부러 십자인대 파열시킨 애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파열시켰냐면 이거 진짜 그때 진짜 파열이 된다? 무릎에 학생이니까 고등학교 때 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책상 위에 올라가, 모자 위에 올라가, 그리고 무릎 뒤에다가 페트병을 끼워요.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 상태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가 찍. 그렇게 떨어진 애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면제받은 애가 있었는데 걔가 진짜 재밌는 애야. 군대 면제받았는데 흑인 인대를 이식받은 거야. 그래서 십자인대 찢어지기 전보다 더 날아다녔거든. 면제는 받았어. 면제 받았는데 그 친구가 또 눈이 엄청 좋거든. 눈이 수능 볼 때 그 연대 들어간 우리 학교 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회장이 여기 앉아 있고 그 친구가 한 칸, 두 칸, 세 칸인가 세 칸이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시험을, 그러니까 수능 볼 때는 학교마다 다르지만은 고등학교 책상 보통 좁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 좁고 답지 좁기 때문에 삐져나온단 말이야. 그 친구가 답지를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푼 거야. 이렇게 푼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얘 시력이 거의 몽골 수준이었거든?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다 베낀 다음에 수학 5등급, 영어 6등급, 국어 1등급 받고 국어만 보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걔는 이제 실력이 아니고 시력으로 대학 들어간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되게 돌아 들어갈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또 법조항이 추가되고 뭐 그런 거죠. 자, 어디까지 읽었나?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박스 한번 쳐볼래요?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왜 박스를 치라고 했냐면은 어려운 지문일수록 어떤 하나 혹은 두 개 아주 적은 단어가 앞에서 나왔다가 몇 문단이 지난 이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 연결해야 돼요. 어디로? 맨 앞으로. 요렇게 연결을 지어야 돼. 지금 요 이야기를 사실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1문단에서 이야기했던 특별한 희생이 있을 경우에 손실보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써둡시다. 얘는 연결. 얘 말고도 다른 지문들도 다 똑같아요. 어려운 지문들은 다 초반부랑 후반부가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단어들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이 개별적인 정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들끼리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3문단 가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서 두 이론이, 시선이 다른 두 개의 이론이 있대요. 이제 왜 시선이 달라야 되는지 알겠죠? 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과 보상인 것을 뭘로 정해야 되는 거야?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야.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경계 이론이라는 녀석이랑 분리 이론이라는 녀석이 생각이 다릅니다. 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그리고 특별한 희생 요 두 단어 있잖아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라는 단어가 1항, 2항, 3항 중에 어디에 더 잘 해당되는지 혹시 감을 잡을 수 있을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기 때문에 1항과 2항입니다. 그쵸? 재산권 그리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그리고 특별한 희생은 여기에서 이어졌었죠. 그래서 3항과 더 가까운 내용인 거예요. 자, 보자.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단어가 더 어감이 세니? 경계가 더 세? 이 경계를 이제 뭐 어디 경계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감이 더 세요. 그래서 경계이론은 요 둘 사이에서 요런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분리이론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더 이어서 읽어보면 양자는 경계이론은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D 부분이에요. D. 단지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회적 제약 안에 있었던 침해가 조금 더 강한 침해로 바뀌게 되면은 이건 특별한 희생이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리이론은 여기에서 막혀요. 그 말은 뭘까요? 이거를 뭘로 정해야 된단 말일까? 뭘로 정해야 된다는 말일까?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말. 법으로. 경계이론 이어서 읽을게요. 따라서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요게 되게 중요한데, 자, 보상을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있으면 하이라이트 치시고 뭐 다른 방식으로 밑줄을 쳐보세요.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보상 규정 안 하고 어떤 법률이 있는데 보상 규정을 안 하고 공용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법률이 있을 수 있어요. 얘가 불가분 조항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헌입니다. 자, 3항에 위배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해줘야 돼? 해줄 필요 없어? 보상해줘야 돼요. 위반되어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경계이론은 적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경계이론이라는 게 결국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1항과 2항 내용도 전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고 얘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얘도 법률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침해는
사회적 제약, 공공복리에 적합하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침해는 이것을 넘어서서 개인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 녀석들은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법률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경계이론은 이것도 침해고 이것도 침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 안에서 침해를 하는 녀석도 있어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서 침해를 해주는 녀석은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건 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침해를 하는데 보상하는 규정이 없는 법률이 있어. 좀만 정신 차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당연히 침해를 하면 보상을 해야 돼. 근데 침해를 했는데 보상 규정 없는 녀석은 사망에 의해서 위법이야. 위헌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보상은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경계선이 있을 뿐이지 대충 이제 넘은 거잖아요. 라는 거예요. 분리이론 갈게요. 이에 반해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구분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나라는 이야기, 이 표지에 대한 의미가 나온 건데 요렇게 편을 가른 겁니다. 이렇게 편을 가른 거. 이 경계선이 있어서 이거를 넘을 수 있냐 없냐, 아니면은 이건 완전히 갈라져 있냐를 말하는 건데, 경계이론은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넘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법 조항이 없어도 나라가 한 일이기 때문에 대충 이어가지고 생각해버리자. 근데 분리이론은 이거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없으면 나라가 잘못한 거야가 되는 거야. 똑같은 잘못이잖아. 근데 경계이론은 나라가 잘못한 건데 나라 편을 더 들어주는 겁니다. 왜? 땅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 보상 규정이 없어. 사망에 위배돼서 위헌이야. 근데 보상을 해준다라는 건 뭐예요? 나라가 여전히 땅 뺏어가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좀 나라 편을 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리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어? 그럼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좀만 금방 지문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한번 쉴 거예요. 자, 보상 규정이 없어. 분리이론에서 똑같습니다. 보상 쓰세요. 규정 없어. 그리고 공용침해 법률이야. 분리이론에서는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안 넣었다는 거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상 규정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사회적 제약이다입니다. 요거는 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입법자가 사회적 제약이라 가지고 합법이라고 이미 전제를 깔고 갔는데, 어떤 것들은 이거 좀 너무
과하다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혹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거거든. 너무 가혹할 경우에는 이거 입법자가 잘못한 것 같은데? 에요. 그래서 사회적 제약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항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분리론은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적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냥 전부 다 이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혹하면은 이 항을 위배하는 거고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로 넘어가 버리면은 방금 전에 경계이론에서 봤듯이 나라가 보상을 해주고 땅을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가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 항을 위배를 했어. 그리고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한다라는 말이니까 나라가 땅을 뺏어갔어요. 그 행정작용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자, 5문단 좀 읽을게요. 이 밑줄 친 데부터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분리돼? 2항과 3항이 분리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또 방금 전에 3문단에서 특별하게 밑줄 친 문장이랑 똑같은 걸로 밑줄 쳐보세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그리고 두 개 이으세요. 얘가 당연히 3점으로 나오지 않겠니? 당연한 거 아니야? 좀 이어서 읽고 지문까지만 읽고 좀 쉬자.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보상 규정이 없어? 그럼 이거는 정도를 넘으면은 특별한 희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입법자가 이건 사회적 제약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라는 말은 입법자가 써야만 사회적 제약이라고 할 수 있고 입법자가 써야만 특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이 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분리로는 이러한 경우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마지막 문장 밑줄 치세요.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자, 경계이론, 분리이론. 얘네들이 결국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네들이 중시하는 입장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경계이론은 재산권 침해 그리고 보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인 거고, 분리이론은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요 보상 규정이 없고 공용 침해를 하는 법률이 존재했을 때의 입장 차이에 의해서 요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돼. 경계이론은 얘랑 경계선에 있어. 그냥 나라가 요거를 조금 넘어버려 가지고 좀 과해졌어. 그러면은 그냥 보상해주면 돼. 분리이론은 얘도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녀석이니까 얘도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새로운 녀석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다가 무엇을 하면은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놨어.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법에 정해놓은 것보다 더 나아가가지고 뭔가를 건물에 더 붙이는 공업 건축 방식, 건축 기술들이 생겨난 거야. 경계이론은 이전에 있었던 거에서 더 오바했네? 이거 너 잘못이라고 하는 거고요. 분리이론은 이전에 있던 거에서 더 오바했네? 그러면은 법률로 이건 안 된다고 지정해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예요. 자, 지문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 풀겠습니다.